juxtaposition and impairment이에요. 자꾸 배운 게 있으면 배운 꼭지에다가 뭔가 새로운 내용을 갖다 붙이는 게 없는 거다. 기억할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지식이 하나가 모이면서 이게 네트워크로 쫙 서로 엮이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이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게 겉돈다고 이게. 근데 자기가 뭔가 핵심적인 딱 지식이 있으면 거기다가 접점 있는 걸 갖다 붙이면 이게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되는 knowledge가 생겨요. 그럼 누군가가 뭔가 이슈를 하나 탁 던지면 그 테마에 대해서 근방이 된 테마를 싹 다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딱 얘기를 줬을 때 숨통이 트입니다. 회계사님한테 뭐 물어보면 숨통이 트여요. 이런 말을 들을 때 회계사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당 테마 관련해서 여러 개를 툭툭툭 다 던져주는데 그 테마 중에 자기가 궁금했던 게 다 나오거든. 그러면 들을 때 엄청나게 이게 막 심장이 뻥 뚫리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이슈를 다 얘기해 주는 거니까 아 이러면 되는구나. 뭔가 이게 비전이 보이잖아요. 어떤 의사결정하는 회계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응? 이렇게 말해 좀 그러긴 한데 오늘 오후에 제가 상장기업에 갔어요. 제가 자문해주는 회사인데 마감을 하는데 이슈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죠. 거기서 근데 자문하는 회계사 가가지고 뭐 물어보는데 이거는요 판단이 개입됩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기 기조실 실장이 불렀는데 그럼 이제 리스트를 쭉 이렇게 질문을 써놨겠죠. 회계사님 오시긴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그럼 물어봤을 때 거기서 뭔가 그 내용을 바로 탁탁탁 얘기해줘야 그분이 그걸 빨리 받아갖고 회사에다 반영해서 빨리 공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뭐 그때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대강 머릿속에 와갖고 쫙 있어야지. 물론 세밀한 걸 놓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큰 틀은 다 얘기해줘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찾아보고 체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래야지만 사람이 이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뭔가 딱 하나의 테마냐.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여러분 이제 어드밴스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냥 지금 인터 들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요. 어드밴스 가면 자사주라는 걸 배운다고. 응? 자사주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사주를 이제 어떤 그 직원들이 이제 스탁 옵션을 받은 게 있었는데 스탁 옵션 행사하게 됐을 때 이걸 자사주로 주는 경우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거 하고 그다음 현금으로 그냥 줄 수 있는 게 옵션이 가능해 지금 회사가 뭐로 줄 거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응? 이거를 신주를 돈을 받아서 발행하는 게 나아요, 회계사님? 내가 있는 자사주를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돈을 주는 게 나을까요? 라고 세 가지를 다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어드밴스 어카운팅 보면 여러분들 뭘 배우냐? 스탁 옵션 회계처리 배워요. 그리고 자사주 회계처리도 배운다고. 그럼 이제 그것만 얘기해 주면 회계처리도 물론 여쭤보셨어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회계처리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목 자체가 뭔가 회계사로서 뭔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4개의 테마를 한꺼번에 같이 얘기해 줘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자사주라는 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스탁 옵션을 줄 수 있냐? 그럼 우리가 기본적 컨설팅이라는 게 별게 아닌데 이게 프레임이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슈를 크게 4개로 딱 나눠서 얘기를 해준다고요. 첫 번째 게 법률적인 이슈가 뭐냐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회계적인 회계처리를 얘기해줘요. 세 번째 세무상은 어떻게 되냐 얘기해줘요. 근데 세무상도 3가지 관점을 얘기해줘요. 법인세법상은 어떻게 되는데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원천세는 어떻게 띄셔야 되고 부가세 이슈가 있으면 부가세는 어떻게 돌아갑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4번째는 재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해줘야 돼요. 유통주식이 어떻게 되고 이게 밸류에이션까지는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코스닥이니까. 이렇게 4가지를 딱 얘기해주는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누가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회계처리 설명해주고 법률 얘기해주고 세무적인 걸 양쪽 다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재무적인 이펙트까지 얘기해줘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내서라도 자문료를 받고 싶죠 이게. 그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근데 보시면 내가 말한 4개의 테마가 우리 과목이랑 똑같죠. 법률적을 얘기하기 위해서 BL을 배우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배우는 거거든요. 다만 법률을 배우는데 우리가 깊게까지 갈 필요가 없죠.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약간 공부하는 거예요. 상법 정도만. 그걸 공부하게 되면 대강의 법 아웃라인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한테 더 여쭤보시죠. 그러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컴플레인 안 해요. 그런 얘기 다 안 하지 일단은. 근데 기본적인 법률적으로 이게 대강 이런 상황인데 뭐 주총결의를 거쳐야 되고요. 이사결의를 거쳐야 되고요. 총 발행 주식 중에 스탁 옵션은 10% 이내 줘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변호사한테 체크를 하시죠. 2번째 회계는 이렇습니다. 하고 회계 전표를 내가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3번째 뭐 얘기했어요? 그 회계 처리하다 보면 손익 이펙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그럼 손익 이펙트가 없는 게 뭐가 있고 어느 정도 이펙트가 있을지 같은 것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어떤 게 나을 건지 회사가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3번째 세무적 이슈 엄청나죠. 3가지 방법에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이게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우리는 같은 값이 비용 처리 되는 게 좋겠죠. 세금이 세이브 돼야 되니까. 받는 쪽은 또 어때요?
세금 싸게 먹히는 게 좋잖아?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는 게 더 좋을 것이지. 받는 사람이 거기 임원이었거든요. 그럼 임원 입장에서는, 실장 입장에서는 임원이 되도록 세금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구조 짜주는 것도 임원한테 사랑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얘기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그 사람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팔면 또 어떻게 될 거냐까지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사할 때 한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들고 있다 나중에 팔았을 때까지. 그럼 이거 하려면 뭐 알아야 돼요? 텍스 공부해야 되겠죠, 이거. 응? 아까 회계 공부하려면 회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가서 이렇게 스탁 옵션을 받아서 행사할 때 이걸 어떤 형태로 주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 가치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행사 주익수는 어떻게 바뀌는 거고, 그게 어닝 퍼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면서 이게 어느 정도 밸류 영향을 줄 수 있다까지 얘기하고, 스탁 옵션 가치는 여러분들 보통 블랙쇼스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재무 관리할 때 배운다고. 그럼 그런 모형을 썼을 때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까지 얘기해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개를 다 듣는 거잖아요. 그 재무하려고 우리가 뭐 배우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배우잖아요. 보면 우리가 배우는 이 네 과목 자체가 우리 배우는 과목이 결국은 다 접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쉽지 않겠죠. 과목별로 공부하는 거니까. 나중에 회계사가 시험을 붙고 나서 실무에 가서 뭔가 일을 하실 때는 항상 뭔가 하나의 테마가 나오면 이렇게 네 개 꼭지로 여러분들 항상 이슈를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순간 되면 자기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럼 진짜로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찾기 시작해요. 회사 안에서도 여러분 일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답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 답이 나오는 사람이 되려고 이 힘든 시간에 화요일날 여러분들 지금 11시 지금 우리 40분에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10시 40분에 에? 여러분 엄청난 기회비용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푹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운동을 배울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뮤지컬 보러 갈 수도 있고 얼마나 진짜 행복 지수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그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게 많겠어요. 나는 이 기회비용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이 학원이 내는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은 한 방이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진짜 아까운 거거든. 이 시간이 기회비용을 써가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나중에 썩힌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이걸 맨날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신문에 나가면 미국 CPA 시험 붙은 친구들이 너무 포스트 팔로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시험 붙은 거로 끝인 거죠. 그게 실력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요? 아니죠. 후퇴하죠. 왜? 기억을 못하니까. 그럼 어느 순간 되면 아예 명함에 찍지도 않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아쉬워요. 왜? 찍어놓으면 많이 물어본대. 근데 답이 안 나오니까 쪽팔려서 못 찍겠대. 내가 흔하게 본 케이스에 지금.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셔가지고 2, 3년 공부하셔가지고 그 자격증 못 박아놓을 거면 왜 그거 하셨냐고. 너무 아깝지 않냐고. 그럼 방법은 있잖아요. 공부를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공부하는 게 쉽진 않죠. 근데 공부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면서 재밌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근데 우리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지만 공부가 재밌다 안 재밌다는 떠나서 제일 편한 건 맞죠. 제일 편한 건 맞아요.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남한테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스케줄 잡아서 내가 하는 제일 편한. 그러니까 우리 학생 때는 뭐 공부가 제일 쉬워서 이렇게 글 쓰는 놈 싸가지 없네 이렇게 말하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이거 공감이 되는 말이야. 그렇지? 공부는 내가 남 신경 안 쓰고 내가 공부하면 또 공부하면서도 뭐야? 공부하면서 뿌듯함도 있고 내가 이제 지적인 뭔가 이게 충족감이 채워진 느낌도 들고 그런 게 있으니까 공부가 제일 쉽단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미냐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가 쉬운 거는 맞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거 공부하면 또 이게 새록새록 또 알아나가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할 때는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필라소피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나중에 밸류업은 여러분이 시켜야 돼요. 그 여러분이 밸류업을 시키는 데는 생각보다는 지금 공부할 때 투입했던 공수 있죠. 그걸 딱 10배 투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가감한다고요? 한 10배 정도 더 한다. 내가 붙고 나서. 그러니까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려고 저도 한 20년을 진짜 노력했고요. 회계사 딱 되면서 처음에 저도 한 5년차, 10년차까지는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누가 뭐 물어볼까 봐.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응? 여러분 강의만 하는 거 같죠? 집에 가면 항상 2시까지 공부해요. 진짜로 열심히 공부해요. 내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좀 이게 진짜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대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사람이 그냥 떠든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떠들 수 있죠.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모멘텀이 탁 와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이쪽 분야에서는 어떤 그 딱 변곡점이 생기면 폭발적으로 훅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어느 회사를 가서 어떤 질문을 받아도 크게 당황을 하지 않아요.
그게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명함을 내밀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명함 내면서 물어봐.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자만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죠. 물어보세요. 내가 뭐든 알려드릴게요. 뭐가 궁금하시니 여쭤보세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다방면의 스펙트럼이 생기니까.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내가 모른다 싶으면은 모른다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모르면 진짜 모르는 거야. 웬만하면.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전문가는 지가 모른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잘 모를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를 때가 이제 진짜 이제 하수들이죠. 내가 뭘 모르는데 내가 이걸 모르는 게 정상적으로 모르는 건지.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가 뭔가 모르는데 이게 지금 내가 물어봐야 되는 모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몰라야 되는 상황인지 이 판단이 안 서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딱 쌓이면 이건 진짜 모를 수 있는 거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다. 라고 싶으면은 물어봤을 때도 자신있게 이건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다. 이건 내가 확인해 줄게요. 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회계사들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공부 좀 하라고.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회계사들 전문가들도. 물론 바빠. 내가 워낙 일을 타이트하게 시키니까. 타이트하고 막 웨비노트 써주고 이거 보고 이거 체크라 막 써주니까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공부해야죠. 걔들은 그거 할 때 나는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회사 가겠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 강의하는 시간, 나도 강의하잖아요. 난 주말에도 강의하고, 꼭 계속 강의하고 하니까 내가 맨날 나는 강의하지 않느냐. 우리 회계사들이, 회계사님은, 상무님은 강의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아무런 내가 그건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공부 좀 하라고. 개정된 거 있으면 맨날 내가 다 개정해갖고, 내가 다 업데이트해서 내가 알려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너무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또 이게 사람 이게 성격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바뀌었는데 하면서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내가 바뀐 걸 이제 오늘 그 회사가 이슈가 있었고 뭐 바뀐 걸 얘기해줬어요. 했는데 이제 옆에 회계사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차지가 한참 있다가 아니 거기 시행령에 나온 것도 아니고 기통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 바뀐 걸 어떻게 알아? 자기는 찾는데 한참 걸렸대, 바뀐 거를. 이게 올해 이제 작년 4월 달에 바뀐 규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 내가 하늘에 가만히 있다 퍽 갑자기 개정된 게 머리 들어가 있겠어요? 공부하니까 하는 거죠. 그게 실력이라는 게 샤프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노력으로 쌓이는 거지 절대 타고나는 염들보다 그 능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인풋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공부 마찬가지거든요. 점수 잘 나온 사람들이 머리 똑똑하게 잘 나온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저번에 그 친구도 얘기했지만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거지. 가만히 점수가 99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병원을 가봐야 된다니까. 병원을. 사이코죠, 사이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이드에 빠졌다. 미안해.